무의도 한적한 선착장, 버려진 캐리어. 그 안에서 드러난 건 충격적인 시신이었습니다. 친구의 배신, 그리고 마약이 불러온 끔찍한 결말. 어둠 속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의 잡음처럼 오늘도 한 편의 기록을 펼쳐봅니다. 누군가에겐 여행의 설렘을 품은 섬, 누군가에겐 단순한 일탈의 공간이었을 무의도.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 뒤편에는 한낮의 태양보다 더 뜨겁게 타올라버린 광기의 흔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친구라 불리던 이들 사이에서 끓어오른 불신과 분노, 그리고 마약이라는 늪이 만들어낸 비극. 그 끝은 한 대형 캐리어 안에서 차갑게 굳어버린 청춘의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아범의 목소리로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0년 7월 31일 무의도의 선착장. 섬을 찾은 한 시민의 발걸음이 문득 멈춰 섰습니다. 컨테이너 뒤편에 덩그러니 놓인 대형 캐리어 하나, 그 부자연스러운 풍경은 단순한 짐처럼 보이지 않았죠.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신고가 이어졌고 경찰은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캐리어가 열리자 숨이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속옷 차림의 젊은 남성 시신이 굳은 채 드러난 겁니다. 숨길 수 없는 충격이 현장을 덮었고 경찰은 곧 부검과 수사를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22살의 청년, 주소지는 인천이 아닌 서울. 그는 왜 섬 한 구석에서 캐리어 속에 갇힌 채 발견되어야 했을까요? 온몸에 남겨진 폭행의 흔적은 그가 겪었을 고통을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얼굴, 가슴, 팔과 복부, 하반신까지. 자비 없는 흔적들이 남겨진 신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곧 다른 장소에서 폭행 후 살해, 그리고 섬의 유기라는 시나리오를 세웠습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충격을 더했습니다. 머리에서 발견된 외상성 출혈. 그것은 강한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것이었죠. 범인은 단순히 떠넘길 수 없는 분명한 폭력의 흔적을 남겨둔 채였습니다. 하지만 초기 수사에서 혼란도 존재했습니다. 넘어지며 생긴 상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이 캐리어에 담겨 유기된 사실만으로도 타살임을 확신했습니다. 탐문과 CCTV 분석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2명의 유력한 용의자가 떠올랐습니다. 피해자와 자주 어울리던 동갑내기 친구들, 23살의 민수와 22살의 도현이었습니다. 그들은 7월 29일 이후 흔적을 감추듯 사라졌습니다. 연락은 두절되고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로부터 도망치듯 스스로를 고립시킨 채였죠. 결정적인 장면은 CCTV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녘, 커다란 캐리어를 힘겹게 끌고 가는 두 남자의 모습.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시신이 발견된 컨테이너 뒤편이었습니다. 경찰은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범인이라는 걸?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며 자수를 권유했고 결국 두 사람은 고개를 떨군 채 마포경찰서로 들어섰습니다. 스스로 범행을 털어놓은 순간 사건의 어두운 내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수 후 두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친구 이준호를 폭행하다 의도치 않게 죽음에 이르게 됐다며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죠. 하지만 경찰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 단순한 우발이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약이라는 공통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펜타닐 패치를 가열에 흡입하는 위험한 습관이 그들을 묶어왔던 겁니다. 민수는 래퍼 지망생으로 힙합 커뮤니티에서 이름을 알리려 애쓰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곁에는 일러스트레이터 도현이 있었고
피해자 준호 또한 같은 음악과 약물로 연결된 사이였죠. 그러나 중독은 곧 파멸을 예고했습니다. 민수는 병원을 전전하며 펜타닐을 처방받았고 그 약물을 유통해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마약이 생계수단이 되어버린 그의 삶, 거기엔 이미 음악보다 중독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죠. 준호 또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과용과 탐욕이었습니다. 준호가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며 처방을 받기 시작하자 의사들은 의심을 품고 결국 처방을 중단합니다. 민수에게 이는 치명적이었죠. 돈줄과 약줄이 동시에 끊긴 셈이니까요. 민수는 준호를 향해 분노했습니다. 내가 자꾸 병원을 들락거려서 결국 길이 막혔다라는 원망이 쌓였습니다. 도현 또한 예전부터 준호를 탐탁지 않게 여겨왔습니다. 2020년 7월 29일 마포의 한 오피스텔. 그곳은 음악 연습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사실상 약물 아지트였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도 수십 차례 펜타닐을 흡입하며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취기 속에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가위가 던져지고 욕설이 오갔으며 곧 폭력으로 번졌습니다. 민수와 도현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 채 준호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박된 준호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테인리스 봉이 휘둘러지고 주먹과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잔혹한 행태까지 더해졌습니다. 오후에서 밤까지 장시간 이어진 폭행 끝에 준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데려갔다면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방치했습니다. 그리하여 청춘의 숨은 그 방 안에서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린 두 사람은 눈앞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준호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이대로 신고하면 감옥 간다는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앞섰습니다. 그들은 곧 잔혹한 선택을 했습니다. 시체만 사라지면 아무도 모를 거라 믿었던 겁니다. 지인의 집에서 커다란 캐리어를 훔쳐와 준호의 몸을 억지로 구겨 넣었습니다. 겉모습은 여행 가방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와 차가운 정적은 감출 수 없었죠. 어디에 버릴까 고심 끝에 떠올린 곳이 바로 무의도였습니다. 7월 31일 새벽 택시를 타고 무의도 선착장에 도착한 두 사람. 컨테이너 뒤 공터에 캐리어를 밀어넣으며 안도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단순한 유기가 오래 숨겨질 거라 믿었던 걸까요? 그러나 무의도의 정적은 오래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는 곧 한 시민의 눈에 띄었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모든 CCTV가 그들의 행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가족들의 설득 끝에 두 사람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모두 털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발적인 사고를 주장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 그날의 잔혹한 놀이였습니다. 폭행 중에도 지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보여주고 사진을 찍어 올리며 희희낙낙했던 두 사람. 잔혹함 속의 인간성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국과수는 최종적으로 머리 부위 둘력 손상으로 인한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곧바로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더불어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며 죄목은 무거워졌습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내가 아니라 제가 주도했다. 이는 변명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기록과 증거는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민수에게 징역 18년, 도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형량이 가볍다고 분노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결국 형량은 크게 늘어나며 정의의 무게가 조금은 바로잡히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건 단순한 우발로 보기 힘든 잔혹성. 피해자를 두고 인증샷을 찍고 지인에게 생중계한 그 행태는 용서될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피투성이 피해자를 조롱하고 희희낙낙한 그 태도는 반성이라 보기 어렵다. 결국 민수에게 징역 30년, 도현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순간의 분노와 중독이 청춘들을 파멸로 몰았습니다. 래퍼를 꿈꾸던 청년과 아티스트로 활동하던 또 다른 청년.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이제 마약과 살인이라는 낙인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무의도의 바다는 여전히 출렁이고 일몰은 변함없이 아름답게 스며듭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섬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기억 속에 캐리어 속 시신지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니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사회적 경고로 남았습니다. 펜타닐이라는 강력한 약물이 어떻게 일상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 중독이 어떻게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준 사례였죠. 더 무서운 건 이 약물이 점점 더 쉽게 손에 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원 처방 시스템의 허점, 그리고 거리로 스며든 유통망. 마약은 이제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당시 힙합 커뮤니티 역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음악을 통해 꿈을 나누던 공간에서 마약과 폭력이 얽힌 참극이 벌어졌다는 사실. 많은 이들이 분노했고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이게 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가? 그러나 법정의 기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약이 스며든 관계는 쉽게 파괴된다고. 민수와 도현은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종 확정된 형량은 각각 30년과 20년. 그들의 청춘은 차가운 철창 안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건 교훈입니다. 마약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삶 전체를 삼켜버리는 늪이라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남겨진 질문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왜 이들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선택을 했을까? 음악과 우정이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쉽게 마약에 무너져 버렸을까? 펜타닐은 원래 말기 환자의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손쉬운 처방과 무분별한 유통은 청춘들의 삶까지 집어삼키는 독이 되었습니다. 사회의 관리가 허술했음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 비극은 특정 개인의 타락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방치한 제도, 허술한 감시망, 무책임한 공급자까지 여러 겹의 실패가 모여 한 생명을 앗아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라 부르던 관계조차 무너뜨린 건 바로 중독이었습니다. 약의 힘은 우정을 찢고 신뢰를 파괴하며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린 그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무의도는 여전히 여행객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풍경을 바라보는 누군가는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한때 평화로운 섬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를요. 라디오는 그 그림자를 비추는 한 줄기 불빛일 뿐입니다. 저는 다만 기록을 이어 전할 뿐, 진실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야 합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닙니다. 마약의 위험, 중독의 공포, 그리고 친구라는 이름의 배신까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든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턱에서 시작되지만 그 끝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우정을, 그리고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갈 뿐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경각심이 되길 바랍니다. 아범이었습니다.